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이번 역시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22문 문항이 가장 어려운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22문 문항 풀이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gx를 직접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 방법은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하 조건에서 식을 좀 정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좌변을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면 얘는 1,f1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건 많이 연습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병회에 해당하는 요거는 x는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가에서는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어떤 gx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gx가 참 정의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기하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는 알겠지만 gx가 사실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것만 보고서는 알기는 좀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잘 파악하면 문제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그걸 파악을 못하면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1,f1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우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y는 fx 위의 점 1,1이 변곡점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변곡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냥 대칭의 중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가 대칭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겠죠? 1,f1이 여기 대칭의 중심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때 x, fx와 1,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점하고 얘를 연결한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 범위는 무한하겠죠. 한없이 커지겠죠. 그런데 작아지는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뭐일 거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는 임의의 점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편의상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m이라고 한다면 x-1분의 fx-f1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 x는 m보다 큰 실수로 정의되겠죠. 다시요. 이렇게 쓸게요. 얘는 m보다 큰 실수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기울기의 범위 자체가 지금 열린 구간이죠. 열린 범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f'gx가 얘랑 같도록 하려면 얘가 gx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한 gx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gx의 치역이죠. gx의 범위 역시 등호가 빠진 그죠? 열린 구간 형태로 정의가 될 겁니다. 따라서 gx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f1이 요거 오른쪽 편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역시 이제 기울기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x, f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의 방향으로는 한없이 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작은 범위, 그러니까 뭐였나 이제 오른쪽 경계값은 이제 한없이 커질 거고요. 왼쪽 경계값을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의 최소값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까지일 겁니다. 그죠? x, fx가 이 접점에 위치할 때 요거 기울기가 아마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랑 평행한 접선을 생각해보면 여기 평행한 접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접점하고 이 접점을 각각 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임의의 점 x, fx와 1,f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런 얘랑 평행한 이 기울기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려보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개의 접점은 알파, F알파와 베타, F베타 바깥쪽으로 그려질 겁니다.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이겠죠. 접점의 좌표는, 접점은 이 그래프에서 알파 왼쪽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죠? 뭐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얘랑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생기는데 접점이 이렇게 이제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에서 생기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gx가 곧 뭐냐면 이 접점의 x좌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gx라는 놈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gx의 치역이라고 할게요. gx의 치역은 뭐가 될 거냐면 x는 알파 이하 또는 x는 베타 이상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gx가 최소값이 지금 2분의 5인 어떤 이제 나조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때여야 될 거를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좀 엄밀하게 접근을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돼야 되는 이유는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하고 싶지만 일단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GA는 알파1은 알파 2야라고 할게요. 여기에 속한 어떤 원소가 있고, 자, GB는 베타1,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베타1을 잡은 겁니다. 이러한 AB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gx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쵸? 뭐 gc는 그러한 뭐 함수값을 갖는 어떤 놈이 존재겠죠? 그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임의의 k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임의의 k에 대하여 GC는 K인 C가 A, B 사이에 존재하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아까 확인하셨듯이 GX의 범위는 요거 아니면 요거 요 사이 양쪽 어딘가에만 속하기 때문에 GC는 K인 C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순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인데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GX는 최소값이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치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타는 2분의 5여야 되는데 지금 1,f1이 베타보다 큰 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얘 역시도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지워버릴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 됩니다.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요. 1,f1이 대칭의 중심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역시 x, fx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상계, 그죠? 그냥 뭐 최대값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계를 생각해 보시면 없습니다. 한없이 커지죠. x, fx와 1,f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한없이 커질 겁니다. 근데 그 하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최소값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접할 때의, 그죠?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x, fx가 요 접점일 때, 기울기는 최소일 거고요. 얘를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m과 평행한 접선을 딱 그리면 이 접점 x좌표를 역시 자, 알파, 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gx는 치역이 알파 이하거나 베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gx는 최소값이 2분의 5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가 지금 2분의 5인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자 y는 mx n이 m이라고 했나요? l이라고 할까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아이디어죠. 요거하고 y는 fx하고 연립했을 때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을 생각해 보시면 요거의 세 근의 합은 이 접점의 x좌표들 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f0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세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직선 L하고 fx하고 교점 x좌표가 1하고 2분의 5죠. 근데 2분의 5는 중근이죠. 그래서 세 근의 합은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입니다. 근데 근각의 수의 간격이면 얘가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죠?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요. 처음에 정리했던 요식에서 양변의 극한을 한번 치워볼게요. 양변에 자 x를 1로 보내버리면요. x-1분의 fx-f1의 극한은 x가 1로 갈 때 f'(gx) 이 극한하고 같을 거고요. 이제 gx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fx는 미분 가능하니까 f'1이랑 f'(g1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g1은 1보다 크죠.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제 g1은 1과 다르죠. 그러면 어떤 관계일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비율 관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요놈의 x좌표가 지금 1이에요. 요놈의 x좌표가 지금 2분의 5고요. 그죠? 차이가 2분의 3만큼 납니다. 그럼 이 접점의 x좌표는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놈의 둘의 x좌표의 합이나 f'1과 f'(g1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g1하고 1하고의 합이나 2분의 3과 2분의 5 합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g1 더하기 다시 g1 더하기 1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니까 4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g1은 3입니다. 따라서 다조건에서 f3이 6인 거고요. 대입하시면 27에
마이너스 6954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3b는 36이고 b는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따라서 fx는 얼마인가요? fx는 얼마인가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F4를 계산하시면 13이 나옵니다. 그쵸?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설명하기도 매우 어렵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업로드하는 형태로 다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